포스입니다. 오늘 네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부산 기장군수 출마 예정자 김상우 전 시의원 나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기장 삼촌 김상우입니다. 네, 기장 삼촌. 네. 그리고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 박용선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 박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 오준환님 나오셨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오준환입니다. 오늘 첫 출연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출연이시니까 이 카메라를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저쪽 카메라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대담하실 때는 뭐 저하고 얘기하시듯이 저를 보시고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상남도 양산에서 양산시장 출마 예정자 윤종훈 수석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산의 다코스 윤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 고수됐어요? 예, 다코스 됐습니다. 그리고 저 박용선 출마 예정자. 네. 지난 주말에 우리가 저 경북 투어를 했는데 그때 우리 포항에서 네. 죽도 새벽시장 예. 같이 투어했죠. 네네.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진짜 좋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장에 가면 생기가 나니까 또 그날 아침에 어시장 쪽을 많이 돌았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어시장 중에서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아 죽도시장이 진짜 네. 크긴 크더라고요. 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또 박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그날 그 지나가다가 만난 분 한 분은 전화가 와가지고 도와주 뭐 하겠다 뭐 한번 찾아와라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 박영선 출마 예정자랑 이제 포항 죽도시장을 새벽에 돌았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다른 지역에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 나도 시장 좀 가겠다 막 이러셔가지고 일정이 그게 보통 사무실에서 대담하는 건 한 30분이면 되는데 시장 가려 그러면 뭐 앞뒤 전후해 갖고서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거든요. 많이 걸리죠. 그렇게 일을 그렇게 크게 주십니까? 박사님 저 기장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기장시장도 가야 돼요? 그날 아침에 우리는 삼복탕으로 식사했습니다. 아 이거 참 그분 참 고맙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일부러 찾아왔다는 그 힘을 얻고 갔다는 그 죽도시장 안에 있는 그 식당인데 거기서 아침에 고생한다고 참복탕을 끓여 주시는데 진짜 그 아주 특별했어요. 5kg가 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제가 당장 내일은 강원도 1박 2일 투어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지사 출마 준비하고 있는 염동열 전 의원이 굳이 강릉에 그 전통시장 큰 게 있거든요. 굳이 강릉시장을 같이 돌아야 되겠다고. 제가 걱정입니다. 예. 시장에서 민심이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 자유파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늘 국민 속에서 민심을 들으면서 정치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예, 뭐 그래서 제가 지방 가면서 좀 시간을 더 써야 되더라도 저는 출마 예정자들께서 시장 투어를 하자 그러면은 사실은 좀 즐거워요. 저 시장 구경하는 게 제 취미거든요. 저는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세요? 아니 오신다 해서 시장을 미리 저도 선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보니까 어제 8일 장이라서 가보니까 반은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어찌해야 되나 싶으냐. 그게 저 5일장처럼 해요? 5일장인데 예전처럼 경기가 그러는지 예전에 한 뭐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글쎄. 한산하게 예. 안에 시장도 그렇고 그랬어요. 야, 이 박사님 모시고 나도 좀 인기보를 하려면 돌아야 되는데 이거 한 집 건너 한 집 빈집이니 이제 어찌해야 되겠는지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구나. 그런 거 보면 저 죽도시장은 그래도 문 닫은 가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그러니까요. 새벽인데도. 보니까 새벽인데도 문 닫는 게 하나도 보기 좋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주말이라든지. 그런데 관광객들이? 예. 단지 불편한 것이 지금 공사 중인 길이 좀 늦게 돼서 불편하고 주차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광형 시장으로 가려면은 주차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그리고 오준환님도 나 처음 나오셨는데
저는 그 정발산에서 한 몇 년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그 전통시장 있죠. 일산시장이 있습니다. 예, 일산 전통시장 있죠. 네, 전통시장. 예, 그거 굉장히 크잖아요, 장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는 그리고 오일장하고. 네, 오일장도 있고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잘 되어 있고, 네. 뭐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상인들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유지는 잘 되고 있고, 예.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 행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겠지만, 예. 아주 바람직하게 발전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일산시장과 원당시장 이렇게 두 개의 큰 시장이 있는데 두 곳 다 아주 도심이지만 시장의 그래요. 모습을 그대로 갖춘 채로 잘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는 진짜 오래된 시장이에요. 네, 오래됐죠. 그 일산 네, 일산시장. 전통시장이 네, 네. 예. 그 제가 고향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거기 한번 같이 가십시오. 네, 그러시죠. 거기 아파트도 숲이 그 주변을 이뤄가지고 맞아요.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이용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박영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 저기 기장군은 워낙 시장이 유명해가지고 예. 죽도시장처럼 저희 기장시장도 그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 예. 그 주류를 이다 보니까 신선하거든요. 네. 다른 시장은 고기가 들어오면 하룻밤 묵혔다가 생선을 판매하지만 어허. 기장시장은 그날 잡은 고기가 바로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다른 시장 지금 디스하시는 거예요. 기장시장이 그만큼 신선하고 자 좋다는 거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저 그 촬영하느라고 기장시장 몇 번 가봤어요. 예. 예, 그 진짜 친절하시던데. 예. 근데 기장사는 가면 죽도시장도 아침에 배가 바로 됩니다. 거기서 또 언론 sensor을 바로 하고 죽도냐 기장이냐. 언니 그다음에 죽다고 이제 그냥 거리가 너무 머니까 조선시대 견디하지 마십시오. 3대 장이 있거든요. 조선시 3대 장 중에 하나가 포항의 부조장입니다. 어허. 부조장이 어물전입니다. 그처럼 아주 유명한 어물로서는 난류,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종이 그렇구나. 많이 납니다. 예. 우리 시장 얘기 나오니까 우리 저 윤정훈님은 별로 하실 말씀이 고민입니다 지금 내가. 다 묻어나가지고. 그 고민입니다 지금. 어차피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예. 현장 정치는 언제나 환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한동훈 제명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어제 제명 결정이 내려진 후에 이 한동훈과 이 똘마니들이 거의 패닉 상태에서 그냥 발악하듯이 지금 막 그러고 있고, 뭐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주장을 대놓고 하고 있고, 특히 오세훈이 같은 자가 그러고 있고, 또 뭐 저들은 텔레파시로 조정한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인데 실제 우리 그 다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지역의 그 당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당이 그렇게 지금 막 흔들흔들하고 막 분당 위기에 막 치닫고 있고 막 그렇습니까? 언론들이 계속 그렇게 보도하거든요.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어제 뭐 기분구에서는 제가 돈 내가 국산으로 사돌려고 했는데 어제 경로당 가니까 그 경로당에 그 회원분들이 한 8명 이래 50명가 네. 점심 때 있더라고. 한 50명가 서로 가서 잔치국수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완전 잔치 분위기였네. 아니 그래 이것들이 보면 지금 위에서 보수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오세훈하고 한동훈이 빨리 쫓아내라 이러면서 어제는 뭐라 하냐면 네. 어제 그 영감님이 자기가 옛날에 배를 탔대요. 선원이었대요. 사람 소리가. 배에서 수영자라도 자꾸 껍질거리면 그 잡은 애가 배에 빠져버립니다. 니 혼자 수영하든가 말든가. 그래야지 선원들이 좀 안전해진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수영자라도 껍질거리거든. 싹 쏟아내가지고 배에 한번 빠져버라. 막 그래야지 배가 조용하다. 물에 빠져부라. 예. 그래 조용합니다. 그래야지. 예, 김상훈. 지금까지 보수가 이렇게 맥을 못 쓴 적이 있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 들어오는 바람에 활기를 찾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당나라 군대보다 못한 그 정당에서 이제는 자유우파의 대표 정당으로서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될 시기고 정말 그런 차원에서 내부 분란을 정말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당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한동훈 제명을 통해서 이제는 당이 이제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네.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 참 잘된 결정이다. 이런 많은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허전한.
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뉴스 토마토에서 조사한 거 결과를 보면 네.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한 7대3 정도 제명에 찬성을 했고 일반 시민들조차도 47대 38 정도로 약 10% 정도가 제명을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 거 보면 특히 더더욱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만 보면 70%가 육박하는 지지자들이 제명을 요구했다면 당 대표로서 당연히 당원 그리고 당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 맞다.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부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한동훈의 최후를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주 크게 들었습니다. 이거를 갖다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체제 자꾸 몰고 가는 사실은 찬성 7표 중에 장동혁 대표는 한 표입니다. 전체 조직의 판단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신문에서는 자꾸 한동훈이를 갖다 쫓아냈다 분열이 시작했다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찬성 7표 중에 장동혁 대표의 표는 한 표입니다. 조직 전체의 판단으로 봐야지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하여튼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갔습니다. 네. 역시 장동혁 대표 승부사 기질을 발휘했다. 예. 제가 어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바람에 호텔에서 밤에 배가 많이 고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윤리 징계 확정되고 나서 예. TK에서도 우리 당 지지율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서 가장 기뻐할 사람이 아마 배신자의 아이콘 유승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승민이 배신자 1위였는데 이제 배신자 1위는 한동훈이 됐습니다. 가장 기뻐할 거고 또 보면은 어제 오세훈이 이제 페북에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당을 몰락의 길로 네. 가고 있다 이러는데 우리 자유보수 우파를 폭망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오세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11년도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 가지고 박원순 출몰로 인해서 우리 보수가 자유우파가 몰락을 했는데 자기 책임은 안 지고 단지 하나의 꼼수를 부리게 해가지고 아마 서울시당 당협에도 아마 한동훈 빠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서울시장 경선에서 한동훈 빠도 많고 저 오세훈 빠도 많아요. 예, 서울시당이 특히. 예, 거기에 대한 당원 경선에서 표를 얻게 한 꼼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2024년도 총선 때 한동훈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은 과감하게 교체해야 된다. 교체해서 자기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에서 교체를 했잖아요.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그 결과 보수가 폭망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 우리 오준환 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당원의 뜻이 이렇게 반영된 결과에 의해서 한동훈이 제명이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시스템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파벌의 정치를 우리가 벗어나고 이제는 정말 인재를 영입을 해야 될 시기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 이분은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사실은 모든 그 영역을 하면서도 자기가 서울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 말씀 것처럼 서울시당이 4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21명 정도가 이렇게 한동훈을 지지한다. 그거는 과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거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아마도 이 경선을 대비해서 아무래도 이 꼼수를 좀 부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를 본인들이 염려해서 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 아니냐.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제는 한동훈 체제가 장동혁 대표 체제가 굳건하게 출발하는 만큼 딱 이 오세훈 씨한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 오세훈 지방선거가 끝이 아니다. 그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박사님,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조직에 충성한다. 네. 근데 한동훈은 거기서 배웠을 낀데 보면은 사람에만 충성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전부 다 한바들이 보면은 한동훈에만 충성하고 있거든요. 아하. 고동진 같은 경우도 당이 없었다면은 자기가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안 됐습니다. 택도 없죠. 근데 당에 충성은 안 하고 한동훈에만 충성한다. 정말로
잘못 배웠고 아주 문외한 사람이 한동훈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게 전부 한동훈 제명하니까 한동훈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저희가 또 다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이게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표들은 선거에서 표는 당원들에게 받아갔지만 딱 대표가 되는 순간 당원들과의 약속은 싹 잊어버리는데 하얗게 끝까지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킨 첫 번째 당 대표가 아닌가 장동혁 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한동훈 제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당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명하게 그어줬다. 그리고 이제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모든 거는 잊어버리고 지방선거 체제를 빨리 전환해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전진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어제 이영풍 TV에서 이 한동훈 제명 결정과 관련된 해설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한동훈 제명은 손톱 밑에 낀 때 정도다. 이건 그냥 제거한 거다. 사실은 별거도 아니다. 이보다 10배, 100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면서 강령 재정비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직 확정 발표된 건 아니지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뻐꾸기처럼 날라와서 남의 등지에다가 막 해코지를 해놓고 도망간 김종인이가 우리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 주요 정책에 기본소득이라는 걸 집어넣고 갔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삭제하고 대신에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온 역사를 온몸으로 떠받친 보수 자유파의 정통성을 당당하게 선언하기 위해서 건국, 반공, 산업화, 민주화 이거를 전면적으로 선언하는 이 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이 문제가 한동훈의 제명보다 10배, 100배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저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건국, 반공, 산업화, 민주화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 김종인 체제 있을 때부터 당연히 개정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시 함으로써 이게 좀 보수의 DNA거든요. 이 네 가지는 보수의 DNA.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보수 정당의 가치를 뿌리를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정권이 들었으면서 자유민주 가치의 출발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에 기인한 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북한과의 어떤 전선을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보와 산업화와 일자리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기된 문제 10, 20, 30 젊은 세대에 제기되는 문제 민주당의 공천 흥분과 더불어서 터지는 여러 가지 비리들 내로남불의 사태 여기에 염증을 느낀 젊은 청년들이란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공정한 시스템에서 결정하는 그런 보수 정당으로서 틀을 굳건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이 지금 제명된 이후에 1월 31일 날 무슨 자기들끼리 모여서 진짜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진짜 보수다를 확실하게 외쳐준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 당규를 개정하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해 주심으로써 진짜 보수가 1위로 가야 된다라는 표명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건국, 반국 이런 게 사실은 내면으로 보면 이 좌파들이 지금 건국 부정론을 하고 있고. 그렇죠. 보수의 우리가 트렌드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빼고 자유우파에서 어떻게 할 수 순서대로 한 있습니까? 거거든요. 건국했고 반공을 통해서 맞아요. 공산당을 막았고 산업화를 통해서 민주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당난 김종인이 들어와서 기본소득도 넣었지만 경제민주화를 넣었습니다. 경제민주화도 빼야 됩니다.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뭐라 했냐면 기업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 자본시장법에도 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고칠 거면은
경제 민주화 우리하고 이념이 안 맞는 거는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시에 책임 당원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메뚜기 당원들을 정리하자. 사실 이제 다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으니까 이 메뚜기 당원이 실제로 있습니까?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많아요. 많죠, 진짜 많죠. 많아요? 저도 이제 물론 뭐 저도 처음에 이제 답답한 마음에 처음에 막 당원 모집하러 댕기고 그럴 때는 아이고 뭐 어머니 막 1년만 해주이소 1년만 일하는데 사실은 보통 보면 일반인 다 압니다 이거 한 3개월 정도 아주 빠지면 되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성당이 되려면 저는 별거입니다. 그냥 저는만 넣어놓고 나면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설득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뭐 탈당 러시도 많고 해서 저도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잘 설득한 진성당원들이 그래도 한 번 가입해 놓으면 진짜 진성당원은 그냥 영원히 갑니다. 예. 지금 요번에 지방선거 룰 우리 국민의힘이 정한 지방선거 룰에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통 5대5였는데 7대3으로 바뀌면서 이 아직 확정된 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그렇다는 그 방향으로 가는 얘기가 거죠?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선거 경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후보들이 특히 TK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무조건 이 책임 당원 증가에 열을 올려서 지금 갑자기 늘어난 책임 당원을 한 20만까지 관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 또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당에 기여는 하지 않고 그 순간 우리 당의 모든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잠깐 왔다 가는 이 책임 당원들 사실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보다 그렇다면은 들락날락하는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 뒤에 또 나갔다가 또 뭔 일 있으면 들어왔다가 이런 당원들의 재입당 요건을 강화해서 관리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들락날락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입당했으니까 나갈 때는 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다시 복당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당비만 안 내면서 일반 당원으로 갔다가 또 필요하면 책임당원으로 갔다가 이런 것부터도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은 그런 게 없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지금 탈당했다가 복당을 이렇게 재신청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 네. 지금까지 실망을 해서 나갔다. 근데 장동혁 대표 때문에 입당을 그런 분들 다시 많아요. 입당을 한다. 그런 그렇게 분들 한데 많아요. 이 입당 요건을 조금 뭐 강화를 시켜 놓으니까 이런 정당은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뭐 일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입당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애정이 있어서 입당을 하신 거다. 후보를 통해서 입당을 했던 대표를 보고 입당을 했던 또 어떠한 제3자를 통해서 입당을 했던 이런 분들의 어떤 활동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제약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3회, 4회, 5회 반복되는 사람들을 관리하자는 얘기죠. 네. 예. 우리가 선거가 2년마다 있고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고 하니까 4년, 5년 정도면 벌써 3번 정도는 들락날락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좀 하자 이거죠. 그럼 못하겠어. 뭐 하지만 지금 사실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사람 가르고 저 사람 내치고 뭐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고 이렇게 지금 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은 받아주자. 네. 그리고 우리가 품을 만큼 품어야 우리가 지금 거세게 다가오는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기고 가는 거가 최종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제가 듭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는 것보다는 들락날락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 방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다코스의 네 분도 각자 그 경험과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그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잖아요. 근데 저는 당이 이런 문제를 갖고 정말 공론의 장으로 이 문제를 갖고 오는 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쪼물럭쪼물럭해서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준을 잘 정하자는 거죠. 이 현재 기준을 정하면 현재 시점에서 이걸 출발해야지 이걸 마치 소급 적용을 한다든지 저는 뭐 한 번 나갔다 들었다 하는 이런 분들이
그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라면 저는 받아줘야 된다. 그 기준을 잘 정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주제로 그 우리 네 분의 말씀을 들은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욱 제명이 이제 끝났어요. 이게 이제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저 한동훈 똘마니들이 뭐 자꾸 뭐 발악적으로 뭘 하는데 그거 정말 대세 관계 없는 거거든요. 지금 네 분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당, 우리 지역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족벌 언론들이나 좌파 언론들이 어떻게든 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고 우리 자유파를 분탕하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이 기사들을 만들어내더라도 맞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예. 그리고 우리는 그걸 딛고 일부 전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진이 당 강령 재정비 그리고 이 책임당원 요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강화할 거냐 이런 문제라서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이재명 것들 얘기도 좀 짜증나지만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상복귀 선언 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야 저것들 우리한테 숨기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숨기는 게.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 경제부총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원복하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알았냐 몰랐다 그래요.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거 뭐 쥐는 뭐 한라인 구축했다가 뭐 핫바지다가 기 들어오고 뭐 정부 쿠팡 정보통신망법이 이게 무역 트러블로 생길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경고했었는데. 예. 근데 저는요 이게 부총리가 전혀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이재명이 어쩌라고 제 2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시그널의 문제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낸 시그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보는 시그널이 서로 간에 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적으로 뭐 미국하고 뭐 합의를 했다고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이렇게 해놓고 완벽한 그 합의서를 왜 자기들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국회도 이거 제대로 공개를 못 합니까? 이 속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시그널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냈는데 전혀 모른다.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뭐 인적, 뭐 휴먼 네트워크도 없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정말 공자님 말씀이다. 시진핑에 대한 어떤 자세, 미국을 대하는 자세, 이건 시그널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정말 큰 위기가 닥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세 원복 이걸 단순히 그냥 관세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반미 친중 이재명 정부에 대한 보복이다, 미국의 보복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시장 산업 자체가 플랫폼 산업을 주로 하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지금 정보통신망법을 만들면서 이 플랫폼을 할 수 없게끔 그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는 그거를 막겠다는 빌미로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그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한 것과 같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복음주의 기독교를 아주 중시 여기는 사람이고 백인의 한 70-80%의 지지를 받았고 네. 그 기반이 또 복음주의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데 우리 지금 그 소년보 목사님을 구속했고 그분이 또 보수 복음주의에 아주 철저하신 분이라 그 트럼프와 이 소년보 목사님 간에 이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는데 그 사람을 잡아넣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약간의 보복성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네. 미국이 우리나라를 볼 때 일제시대 때 우리를 해방시켜줬고 또 6.25 때 4만 7천 명이나 되는 미국인이 죽었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지켰고 그리고 또 의정부나 파주에 실제로 자기들 국민을 맨 앞장서게끔 배치를 한 후에 거의 미국인을 인질로 우리나라를 지켜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중으로 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배신감을 보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크게 듭니다. 그렇죠. 잘된 협상이라면은 팩트시트 공개하면 됩니다.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에 대한 어떤 큰 문제가 될 항목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도라 상자가 열릴까봐 공개를 못하는데 공개하고 국회 비준 받으면 됩니다. 박수영 의원 페북에 보니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쭉 읽어보면서 써봤는데 비엔나 협약을 가지고서 이제 비교하면서 헌법 제60조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다. 헌법 제58조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MOU를 해가지고 비준을 안 받아도 된다 하지만은 또 거기에 대한 MOU 때문에 비준 받은 사례도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민주당은 이유만 대지 말고 팩트시트 공개하고 국회 비준 동의 받아가지고 네. 빨리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설탕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저것들은 세금 때리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걷어놓은 국민의 혈세 뿌리는 거하고 이제 두 가지만 할 줄 알잖아요. 그 지금 설탕세 뭐 이를테면은 뭐 이 설탕 많이 먹으면 비만과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이제 뭐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소화 비만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지는 벌써 뭐 10여 년 전부터고. 하여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기자가 지금 설탕세를 때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뭐 소금세도 때려야 되고 뭐 다 때려야 되는 거죠. 건강에 나쁜 게 한두 가지입니까? 햄버거세 때려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 정크버 푸드 때문에 얼마나 건강이 나빠집니까? 탄수화물, 살도 쌀에도 때려야 되고 다 때려야 되네. 떡에도 하여튼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뜩이나 민심이 어렵고 기업들이 어려운데. 이게 이제 건강을 명분으로 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역진세가 될 것입니다. 대기업은 그러네요. 가격 올리면 되고, 근데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은 눈치 보느라고 가격 못 올리다가 폐업 밟히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전과자에 전과세를 물려가지고 그 뭐 보안 전과세 괜찮네. 이런 거 전과 사업한테는 누정 시한 예산하고 우리 나중에 가면은 숨 쉰다고 산소세 내라 할 겁니다. 예전에 이제 보면은 영국에서는 햇빛세라 해가지고 해 많이 들어온다고 창문 많으면은 세금 많이 매기고 또 그런 거 프랑스도 있었어요. 예. 창문세가 있었고 러시아에서는 수염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이게 뭐 좀 귀족들한테 그 좀 수염을 깎으라 하니까 이거는 우리의 자존심이다. 철회해달라고 했지만은 수염세를 100루블까지 매겼답니다. 그래서 기르려면은 세금 내고 기르. 예. 그 7년 만에 수염이 다 없어졌다가 가발세도 필요한가요? 예, 다 필요하죠. 이런 참네. 예. 참 이게 이재명이가 세금이라 말이 딱 왜곡됐다면서 막 국민 여론이 거세지니까 말 바꿔가지고 세금에서 부담금 이래. 그 결론은 나 이거 보면서 화딱지 얼마나 하는지 좀 있으면 진짜 오만차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박사님 말도 소금세도 나올 거고 물세도 나올 거고. 안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 많습니까? 담배세 있죠, 주류세 있죠, 자동차세 있죠. 건강 우리나라 선진국 중에서 조세 부담률이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돈 쓰고 생각해 보죠. 아니 포퓰리즘 정책 현금 낭비할 때는 그 국민에게 설탕물 위기 나놓고 이제 설탕물 위기 나놓고 안 되니까 설탕세 그때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세금은 말이죠. 그 정책을 위해서 강제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근본 취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다면 운동장을 더 지어야지. 왜 거기 서민들의 청구서를 보냅니까? 국민들이 서민들이 그 뭐 빚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탕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 뭡니까? 빵, 떡. 그 모든 음식에 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탕뿐만 아니라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음식은 다 연동되어 있고 종합적인 하나의 작품인데 국민들 그럼 다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이제 밥도 못 먹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저는 행정부를 장악하고 지금 입법부마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불손을 여기에다 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기네가 얘기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진짜 오만함, 이것을 국민들에게 표현을 해준 것이 지금 설탕세 얘기가 아닌가. 지금 사법부마저도 지금 자기네가 차지하려고 온갖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오만불손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진짜 철퇴가 이제 국민이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단순하게 세금으로 보지 말고 이 지금 우리 정부, 우리 나라가 처한 현실을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말해줬다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세금이든 이재명이 또 부담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서민의 지갑을 털겠다는 본질적인 발상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 아주 정말 운동이 필요하면 요즘 왜 파크 골프장 유행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시대별로 뭐 36을 하나씩 쫙 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세금으로 털겠다. 이거는 접근 방식이 정말 정근대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윤정은 부의장부터 하실까요? 예.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제 아래 그 장동욱 대표 그 집단 지도부의 한동훈에 대한 철퇴가 사실은 이 계기로 보수 우파의 결집과 그리고 진성당원의 증가가 확대될 것을 저는 확실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상우. 예, 부산 아미고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당원 모집 운동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당에도 접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었거든요. 이런 운동이 전국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서 정말 보수 우리 우파 정당으로서의 국민힘이 자리를 잡고 당명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담아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겠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도 목표지만 지방선거 결코 끝이 아니다. 정말 시스템이 안정화된 보수 정당의 대표 정당으로서 국가의 그 백년대계를 책임질 정당으로 지금 나아가야 될 시기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장 주민 여러분 입당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준환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그리고 국회 로텐더 홀에서의 8일간의 단식, 그리고 딱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4일 만에 다시 나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한동훈 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보수로 가는 길에 대한 표명. 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리고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셨을까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이제는 모든 걸 떨어내고 이제는 한 마음으로 장동혁 대표와 함께 지방선거에 매진해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영선 도의원. 네, 포항 시민 여러분,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본부터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당 강령도 개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체성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행운이 따라옵니다. 행운은 발 뒤꿈치에서 나온다 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똘똘 뭉쳐서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힘내시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다크호스 부산 기장 군수 출마 예정자 김상우 예정자,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 박용선 예정자, 경기도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 오준환 예정자, 그리고 경남 양산시장 출마 예정자 윤정은 예정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